안녕하세요. 제15회 인문주간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의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해 다양하고 알찬 인문행사의 축제였던 인문주간 행사를 올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요. 온라인으로나마 찾아뵐 수 있게 되어 반가운 마음을 영상 너머로 전해봅니다. 올해 인문주간은 시의적 요구를 담아 코로나 시대의 인문학의 길, 함께, 새롭게, 깊게 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다양한 강연과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폐막식까지 제15회 저희 인문주간 행사 많이 즐겁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막식 첫 순서로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총장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연구센터가 준비한 인문주간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인문주간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인문학의 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중심으로 준비해왔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온택트 상황 속에서의 새로운 인문학의 길을 모색하고자 근본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가 아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원광대학교의 교직원, 학생, 그리고 익산 시민,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원광대학교가 준비한 인문주간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셔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문학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사색하고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듭 2020년 원광대학교의 인문주간 행사를 준비해 주신 HK+ 지역인문학연구센터 모든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근본 행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맹수 총장님의 뜻깊은 축사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바빠지신 총장님이시지만 직접 우리 인문주간 행사를 찾아주시고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신 덕분에 인문주간이 더욱 풍요롭게 완성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전합니다. 이어서 전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김학권 원장님의 기조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철학을 전공하신 김학권 원장님은 원광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으로 오래 강단에 계시다가 퇴직하시면서 전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이력을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소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주역의 근본 원리, 주역 산책 외에도 다수의 저서가 있으시며 원광대학교에서 인문대학 학장, 대학원 교학부장, 대외협력처장직을 지내셨고 대외적으로는 범한철학회와 대한철학회 회장직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김학권 원장님의 말씀은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찰해 나가야 할지 인문학적 사유의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김학권 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이 금년 초에 들어와서는 대만, 일본, 우리나라 등 인접 국가로 확산되더니 이제는 아프리카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으로 급속히 퍼져 10월 중순 현재 3,7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고
105만 명 이상이 사망함으로써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금도 하루에 2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3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류 활동의 무대를 광활한 우주의 영역으로 넓히고 생명체의 비밀을 탐구하여 인간의 건강한 삶과 수명의 연장을 꾀하면서 인공적 유사 생명체를 조작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인류 문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박쥐에서 전염된 미미한 바이러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에 떨며 정정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가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코로나19를 물리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낼 것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외의 다른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교류와 접촉을 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흐름을 흩뜨려 놓음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그만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고통과 공포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전염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종의 전염병은 다른 종에 전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전염병은 대부분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개발로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동물들의 활동 영역이 인간과 겹치게 되었고,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활동 경계가 무너지면서 동물들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가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전염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신종 전염병이 빈번하게 창궐하면서 또한 동시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자 야생 동물들이 사람들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로써 야생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이를 포획,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됨에 따라 야생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옮겨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 과학기술을 활용한 가축 사육의 산업화로 비좁은 공간에서 고밀집 사육이나 비위생적이고 불건전한 사육 방식 등으로 가축 사육의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가축의 면역력이 급속히 저하되자 가축의 폐사를 막기 위해 항생제를 과다하게 남용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한 지구촌화의 가속으로 어느 한 곳에서의 전염병 발생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과 기아의 고통에서 벗어나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만든 경제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등이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확산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 삶의 실현을 위해 그간 인류가 끊임없이 펼쳐온 노력의 결실로 물질적 풍요와 일상의 편리함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의 빈발한 발생 그리고 신종 전염병의 창궐을 초래함으로써 고통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의 일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추구해온 과학기술의 발전에 근본적 물음을 제기해 보아야 합니다. 즉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고 해서 참으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행복한 삶의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게 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묻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알파고 신드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미래의 상을 그리면서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구글과 같은 초인류 IT 기업들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의 사고와 선택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조만간 인류에게 전례 없는 편리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공학은 신체의 장애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생명공학은 그 이상으로 인간의 능력을 강화해서 인간이 이상으로 희구하는 영생과 행복의 실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이를 해결하는 사고의 능력으로 지구를 장악하고 지배하게 되었는데 생명공학에서는 이 인간의 사고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현재의 인공지능은 이미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고 있어 이전에 동물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였듯이 머지않아 인간의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급속한 변화를 체감하며 살고 있지만 앞으로 도래할 미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빠르게 변화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사 앞으로의 미래 세계를 긍정적으로 예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도래할 미래 세계를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 체계를 통해서 그려내게 되는 만큼 관념적 전망과 상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관념적인 전망과 상상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부정하게 되며
적절한 대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신과 같이 완벽한 존재로 진화된 호모데우스의 출현이 과연 사고하는 지성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꿈의 실현이자 축복이 될까요? 만약 우리 인류에게 축복이 된다면 그것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현 인류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통해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고 영장류로서의 경쟁 상대였던 네안데르탈린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혁명에 의해서 또 하나의 종인 호모데우스가 출현하여 호모사피엔스인 현 인류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호모데우스는 이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평등 심화의 문제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호모데우스의 과실도 소수의 부와 권력을 지닌 계층이 독점하게 될 것이며 인류 구성원이 평등하게 모두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호모데우스가 되고자 하는 인간은 생명공학,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것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지금의 자본주의에서 그 능력과 권한은 사실상 부에 따라 분배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부를 소유한 사람이 호모데우스가 되어 영생과 행복을 얻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호모사피엔스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와 부의 분배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지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갈등보다 더 큰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호모데우스가 된 계층이 호모데우스가 되지 못한 호모사피엔스에 머무르는 계층을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이전의 불평등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폭력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산수단과 잉여 가치를 두고 벌어졌던 갈등이 행복과 영생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 접근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데이터 중심주의, 즉 데이터 숭배의 파괴성 문제입니다. 호모데우스 되기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데이터 중심주의는 무분별한 데이터 숭배가 낳게 되는 파국적 위험성에 인류가 직면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호모데우스는 데이터 중심주의에 충실한 존재로 고도로 축적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지만 동시에 여기에 구속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로 인한 구체적인 문제들로 데이터 종속화, 프라이버시의 침해, 인간가치의 격하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한 궁극적 기획인 이 호모데우스는 데이터 중심주의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데이터는 모든 가치의 원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소유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능력이 권위의 원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삶의 모든 판단과 행동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어 이는 궁극적으로 행위자의 지위에 올라 인간의 주체성을 대체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호모데우스의 삶과 행복 역시 누군가의 판단으로 수집되고 관리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스스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중심주의의 삶의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독점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위해 개인들은 SNS 등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호와 취향, 판단과 관련된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게 되고 기업들은 그것을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각종 범죄나 소비를 무분별하게 자극하는 마케팅 등에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데이터 알고리즘 체계가 충분한 양을 축적하는 순간 개별적 인간이 지닌 데이터는 가치가 매우 작아지게 되어 결국 인간종 자체의 가치 추락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호모 사피엔스로부터의 단절과 단종의 문제입니다. 이는 감각적 쾌감을 행복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무한대로 달성한 호모데우스가 호모 사피엔스의 연속선상에 있는 종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유기체는 알고리즘이며 유기체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또한 알고리즘에 따른 감각적 쾌감에 불과하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인간에게 행복이란 알고리즘의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며 그 원리를 파악한다면 충분히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인간이 자신의 말과 행동, 삶에서 주체적으로 발견하는 의미로서의 행복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호모데우스의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능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호모데우스 되기는 일단 실행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다움, 즉 인간성을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궁극적 기획이었던 호모데우스는 인류의 종으로서의 호모 사피엔스와 단절되는 것이며 또한 그 자체로 의식을 지닌 종으로서의 인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연로한 부모님을 병원으로 보낸 뒤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한 줌의 채로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기막힌 상황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체로 존재하는 독존적 삶이 참된 본연의 삶이 아니며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나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너를 요청하는 나와 너의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는 공존적 존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오늘날 우리 인류로 하여금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간 인류가 줄기차게 추구해온 기술 문명이 지닌 폭력성을 직시하고 호모데우스의 출현을 야기해서 인류의 종말을 자초하고 있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분별한 기술 혁신과 경제 개발로 스스로 코로나19의 재앙을 불러와 일상이 고통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 인문학은 인간의 쾌감을 단순한 물리화학적 자극에 의한 생물적 감각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우리의 정신 현상 또한 물질적 대사작용에 기반한 하나의 사고체계, 즉 알고리즘으로 문화시켜 자유의지에 기반한 인간의 주체성을 부정하며
초인적 능력을 지닌 인간지능, 즉 호모데우스의 개발로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오늘날의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준엄한 비판과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류만을 위한 세계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공생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창출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 가치이며 인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만 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며 인간다움을 찾는 이 깊은 성찰과 실천의 여정에서 인문학은 가장 앞장서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가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문명의 길,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할 것이라는 역설적 대안이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김학권 원장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쾌감과 행복을 착각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쾌감이 곧 우리를 위기에 직면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 탐색의 기회를 저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도 반성을 거듭해 봅니다. 개막식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 공연이 이어질 텐데요. 인문밴드 레이는 역사음악 창작극 꼬마를 중심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음악 감독이자 기타리스트인 이상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연주자와 객원 보컬이 인문밴드 레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문주간 행사에서는 드럼 엄준식 군과 컨트라베이스 전효준 군, 그리고 보컬에는 소리꾼 김수빈 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문밴드 레이는 알파벳 이니셜 RAY의 레이, 자, 광선, 빛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알파벳 LEI의 레이, 하와이 꽃목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LAY의 레이, 프랑스 작가들이 즐겨 쓴 파름절 이행의 낭만적 서사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아우르면서 인문학적 감성과 사유를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룹 레이가 이번 인문주간의 주제 함께, 새롭게, 깊게에 맞춰서 노래 3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애틋하고 한국적인 정서가 가득한 노래로 여러분의 감성을 데워줄 레이 밴드의 공연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날, 이렇게 멋진 곳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누구보다 멋진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멜로디들로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이상욱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소리꾼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15회 인문학 행사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길 함께 새롭게 깊게 개막 공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멋진 분들을 실제로 못 뵙고 공연하는 게 조금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테고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연으로, 저희 노래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이 풀어지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열심히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이 키워드 함께 새롭게 깊게에서 맨 첫 번째 키워드 함께인데요. 저희가 함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또 무슨 단어가 연관돼서 생각나시나요? 뭐 친구와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함께는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함께가 사랑이란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 그래서 저는 사랑에 대한 노래를 처음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첫 페이지, 첫 곡 너영나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청년은 시집 갔는데 이 집에 총각이 생별이 났대요. 너영 나영 둘이 정신 놀고요. 아찌나 밤에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해운강 올라갈 때 오빠 동생 하러니 한라산 올라가니 신랑 각시가 됐네. 너영 나영 둘이 정신 놀고요. 아찌나 밤에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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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첫 곡 너영나영이었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남원산성이라는 곡인데요. 이 저희 민요인 남원산성을 기타, 드럼, 콘트라베이스로 새롭게 편곡한 남원산성.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운전 바라보 숫진이 날진이 해동천 보람에 떴다. 봐라 저쪽 달새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등수벌까지 휘늘어진 뒤 꾀꿀 있는 짝을 지어 이 산으로 가면 꾀꽃 소리로 오야 뒤로 둥가 둥가 내 사랑이로구나. 네가 나를 몰라면 심양강 건너 이 친구 저 친구 다정한 내 친구 설마가 제일 전하닌가 내 사랑. 오야 뒤로 둥가 둥가 내 사랑이로구나. 사랑 커지만 옛날 사랑도 커진 꿈에 와서 보였다는 것 그것도 또한 거짓말. 오야 뒤로 둥가 둥가 내 사랑이로 나 집 큰애기
네, 남원산성 잘 들으셨나요? 어떻게 함께하는 사랑 느낌이 조금 났나요? 그럼 그 다음 키워드 새롭게인데요. 저희가 새롭게 하면 또 새로운 거잖아요, 정말. 저희 이제 사랑가, 전체 사랑가를 할 건데 제가 소리꾼이니까 전통 판소리를 안 들려드리면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전통 판소리 사랑가를 조금 들려드리고 그 다음으로 새롭게 편곡한 사랑가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전통 판소리 사랑가부터 시작할까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푹 들어 하루는 안고 누워 둥글며 자연히 자랑가로 즐긴 한데 이리 온너라 웃고 놀자 이리 온너라 웃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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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짱아짱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뻥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내 사랑아. 예, 준양아, 오늘 너희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우리 저 뒤로 가서 새로운 사랑가로 한번 놀아보자.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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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소가 웃고 애떨이고 강릉백청을 다르르르르 무엇이는 발라버리고 붉은 도 북도 한단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어떻게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 느낌이 조금 느껴지셨나요? 그러면 사랑과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상사화라는 곡이에요. 제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사랑 다음에 춘향가 아시나요? 춘향가 내용이 처음에 춘향과 이몽룡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러 춘향이를 홀로 남원에 남겨두고 한양으로 떠나잖아요. 저희가 그 한양으로 떠난 이몽룡을 기다리는 성춘향, 제가 그 성춘향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사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수도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수는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고 긴긴 겨울이 못 오진 않는데 왜 나를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네, 상사화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조금 춘향의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느껴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상사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가시버시 사랑이. 그럼 상사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가시버시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아니요. 아 맞네요. 죄송해요. 키워드를 말해야 되네. 새롭게. 네, 그럼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네, 그럼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키워드 깊게에 관련된 곡들이에요. 저희가 깊으면 또 우리 우정, 사랑, 가족 간의 끈끈한 정, 뭐 깊게 될 수도 있고 더 딥해질 수도 있고 깊게의 의미는 많잖아요. 저희가 저희가 이때까지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면 무엇이 되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춘향과 이몽룡이 상봉해서 새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음 곡 가시버시 사랑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덩이 같지만 살아라 환하게 달덩이 같지만 살아라 둥글게 화척동방 밝은 불에 깨가 쏟아지도록 연지곤지에 별이 앉아 꽃냄새가 나도록 들여놓고서 살아라 알들이 살들이 아들 딸 낳고서 살아라 두둥개 배추와 날 마주 물고 하지 한 사람 검은 머리가 새하얗게 파뿌리가 되도록 아야 가시버시 사랑이란다 우루실 가시버시 사랑이란다 해와 달이 하루로 영원할 사랑 둘이 꽃길을 여는 눈부신 사랑 둘이 꽃길을 여는 눈부신 자, 다들 춘향이와 이몽룡의 결혼식 잘 다녀오셨나요? 제 노래 듣고 축의금 내실 마음이 조금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마지막 곡이네요. 벌써 저희 깊게잖아요. 저희가 다 같이 깊은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진도아리랑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진도아리랑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비록 저희가 멀리 있어서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영상 보고 계신 그 순간 같이 마음속으로라도
진도아리랑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진도아리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누다가 그새 놀다가 그새 저다리 딴딴이 놀러다나 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 자리면서 많고 우리의 가슴속에 희망 많다 아라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여기 오신 여러분 그냥 갈 수 있나 우리하고 춤도 추고 즐겨나 보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환경 상하에 두둑 주는데 어디여 저가야 이거라도 소라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네, 여기까지가 저희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제 15회 인문주간 행사 저기 개막식을 시작했으니까 나머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 프로그램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개막식 행사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박맹수 총장님의 축사부터 김학권 원장님의 기조 강연, 그리고 레이밴드의 공연까지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것이 무척 아쉽지만 인문주간 행사 남은 기간에도 좋은 강연과 행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준비한 강연과 공연 모두 놓치지 마시고 인문주간 행사를 통해 인문학의 마음을 열게 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